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 바로 태광인데,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굉장히 기반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강한 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약을 위한 과정이다, 현재가 중요한 시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금일 분석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가격 안정화 뒤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2분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이 한국조선 같은 경우 최근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사 타이틀을 읽어보게 되면 이 K조선 1분기 이 중국을 누르고 이 3년 만에 다시 세계 1위로 간다.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수주 물량도 증가를 했고 결국에 이 선가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다. 자, 이 두 가지 이 이유가 키포인트입니다. 특히 선가지수를 제가 주목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 성과지수 자체가 현재 구조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신조성과지수부터 해서 중고성과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조선 업황 자체가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호재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인 태광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파란색 선을 보게 되면 24년도, 25년도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이 23년도인데, 제가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EPS가 보게 되면 22년부터 23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2,000원 수준인데, 이 수준을 24년과 25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도 이 BPS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BPS가 증가할 때 이 성장을 안 하는 기업일 수도 있게 되는데,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이 BPS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호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근간이 되면서 업황 자체도 돌아오는 측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태강을 좀 주목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상승하게 되면 이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죠. 이 태광 같은 경우에 피팅 업체인데 이 LNG에 따라서 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최근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기조 자체는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관련된 기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이 폭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전쟁이죠. 전쟁에 대한 리스크.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했고 또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까지 이 전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패턴성 움직임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선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국조선업이 중국조선업을 제쳤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성과지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중고성과지수가 23년부터 24년까지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이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찼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박보다는 이제 중고 선박의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조성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선별 수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종들만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신조성과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LNG 피팅 업체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가 상승하면 좋습니다. 사실 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달러가 상승하면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율 자체가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니까
이 국내 증시에 몰려있던 자금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조금 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후판은 조선 업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의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선 업황이 좋아진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이 철광석 가격이죠.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하반기와 24년을 비교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40%가량 차이가 납니다. 23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이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증가를 했었지만 후판 가격을 인하한 채 협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중국산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의 이 고퀄리티 후판을 좀 싸게 수입을 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후판 가격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갔는데, 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철광석 가격인 거죠. 현재 이때 당시보다 40%싼 이 철광석 가격을 현재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거나 최소한 이때와는 비슷한 흐름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12,530원에 이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저점인 11,44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주가의 안정세를 보여주고 상승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태광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특성이 존재를 하죠. 보통 박스권 형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16,000원 구간까지 도달한 뒤에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는 16,000원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호재성 이슈가 존재를 해야 되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판 가격 협상 일정과 또 정치적인 이슈, 자, 이 부분의 공통 구간에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대선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 전당대회가 7월 8월입니다. 현재 트럼프 바이든을 보게 되면 지지율 싸움을 굉장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어떤 이 갈등이 되는 국가와의 이슈를 부각을 하거나 전쟁에 대한 이슈를 부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이 조선업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 반사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 자체가 7월 8월 2개월 전인 5월부터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후판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5월부터 또 7월 사이에 후판가격 협상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일정 그리고 후판가격 협상이 겹치는 시기에 이 주목을 받게 되면 조선업이나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 이 실적이 이 근간이 되어 있는 태광 같은 경우에 이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사실 정세 자체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모습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